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무엇인지 이제 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시그널이 랜덤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인풋 시그널이 랜덤 프로세스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이 인풋 시그널인데 이 네모 박스는 LTI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딱 그 LTI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임펄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 시그널을 봐서 임펄스 리스판스, 그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다라면 LTI 시스템에 우리는 인풋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 오더라도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딱 정확하게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신호화 시스템에서 배웠을 때 아웃풋 시그널 YOT, 인풋 시그널 X of T가 있으면은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H of T로 주어져 있다라면 아웃풋 시그널 Y of T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컨볼루션으로. 그렇죠? X of T와 임펄스 리스판스의 H of T의 컨볼루션으로 된다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후리에 트랜스폼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인풋 시그널 X of T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X of F라고 놓고, 임펄스 리스판스 H of T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H of F라고 놓는다라면, 그렇죠? 그 H of F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X of F에다 H of F를 곱하면 Y of F 같다. 그래서 컨볼루션, 두 펑션의 컨볼루션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각각의 풀이 트랜스폼한 거에 곱하고 같다라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LTI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네모 박스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풋 시그널이 이제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 아니라 랜덤한 시그널, 즉 랜덤 프로세스.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는 그 시그널은 타임 펑션이 되어야만 우리는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이 그러한 타임 펑션을 가지고 있는 랜덤 프로세스이면 아웃풋 시그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랜덤 프로세스일 때 어떻게 될 거냐의 내용이 랜덤 프로세스인 LTI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배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렸던 건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라고 한다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뭐냐면 두 개의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가 뭐냐? 라고 딱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샘플 펑션의 앙상블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펑션 오브 타임이다, 시간의 함수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샘플 펑션들을 우리가 다 모아놓은 것, 어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노이즈가 아니라 어떤 랜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보고 언제 보고 뭐 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합친 것들을 우리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노이즈 제너레이터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 프로세스가 뭔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예제가 있을까 평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랜덤 프로세스로 어떤 것들을 나는 랜덤 프로세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 타임 펑션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는데, 그 X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시간에서의 그 값들, 밸류들이 있죠. 그 밸류들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얼굴 표정을 지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아는 얼굴 표정으로 바꾸도록 하고,
시간 t1이었을 때 그 랜덤 프로세스에 쭉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세로축으로 그때 그림에서 보니 그 점들, 그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은 t1이었을 때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t2일 때 랜덤 베리어블 xt2가 있는데 둘 간의 코릴레이션을 우리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요 xt1, xt2 요 두 개를 바꾼다고 해서도 상관이 없겠죠. 두 개 곱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요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xt1과 xt2의 각각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pdf로 우리가 에버리지를 취하면 이 값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t1, t2 이렇게 써놓은 거나 곱셈 자체가 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축에서 보면은 시간적으로 이 교환법칙, 뭐 커뮤테이티브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간만 우리가 본다라면 t1, t2를 순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는 정의를 배우면서 무엇을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느냐, x of t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냐 아니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아맞혀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계산하면 돼요. 첫 번째, 각 이렇게 t1이었을 때 어떤 한 시간의 특정한 t였을 때 민값, expected value가 시간의 함수가 아니면, t의 함수가 아니면 첫째 조건이 맞는 거예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제 중에서 노이즈를 매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측정한다는 예제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진짜 거의 무수히 많은 날들을 측정을 해요. 한 날에 측정한 노이즈 결과들은 샘플 펑션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12시 10분 딱 12시 10분에 나온 노이즈 값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쭉 그 값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이거예요. 12시 10분이었을 때 그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그때 쟀던 평균값이나 12시 뭐 45분 또 다른 시간에 그 노이즈 값들을 다 대놓고 걔네들은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하는데 랜덤 프로세스 안에서 정의되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걔네들의 평균값이 어느 시간에 재더라도 똑같을 경우 즉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민값이. 랜덤 프로세스의 민값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조건에 하나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했는데 t1과 t2의 차에만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즉 t1-t2를 타우라고 놓는다면은 요 rx t1, t2가 rx 타우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면 이런 함수로만 나올 수 있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12시 10분에 측정한 노이즈 밸류와 12시 20분에 측정한 노이즈 밸류의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나 12시 40분하고 12시 50분하고 계산한 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 시간차만 같다라면 그렇죠? 그럴 경우를 우리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일 때 보면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t1, t2가 서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해서 타우는 t1-t2 여기 t1-t2라고 정의를 한다라면은 rx t1, t2는 rx 타우가 될 테고 rx t2, t1은 rx 타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rx of 타우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즉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일 경우에는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분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분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그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크로스 코릴레이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랜덤 프로세스 x, y가 있는데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각각 x, y의 서로 다른 시간이었을 때 t1, t2였을 때의 서로의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xt1, yt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yx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yx를 둘이 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면은
우리가 이것처럼 어떤 관계를 지을 수가 있는데 타우를 T1-T2라고 한다면 RX, Y 요거는 타우가 될 테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타우가 되어서 마이너스 타우가 되어서 요것도 이분 펑션이 돼야 되겠죠? 여기 XY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드 펑션이다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XY하고 YX가 바뀌어서. 자, 봅시다. 이제 멀티플 랜덤 프로세스, 그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멀티플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 LTI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멀티플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금방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말을 했던 것도 멀티플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라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 of T와 Y of T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X of T 어떠한 샘플 펑션이 있는데 그 샘플 펑션이 이렇게 아웃풋에 또 다른 형태의 랜덤 프로세스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샘플 펑션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의 그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을 본다면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들을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 Y of T로 놓을 텐데 이 Y of T 각각의 샘플 펑션은 이게 LTI 시스템이라면은 인풋 시그널에다가 H of T를 컨볼루션한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X of T와 이 Y of T가 서로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X of T와 서로 그 Y of T가 어떤 시간에 T1이었을 때 보냈던 거나 T2였을 때 보내는 거나 서로 인디펜던트 한 경우를 우리는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보더라도. 하지만 이 경우에 보면은 시간이 같을 경우에는 H of T라는 것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H of T라는 관계 속에서 Y of T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경우가 여기에서는 거의 조금 아주 드문 경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경우를 한번 보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크로스 코릴레이션 데피니션에 의해서 X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아까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YX를 바꿔서. 그렇죠? 우리가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다. 그러면은 XT와 YT가 각각 개별적으로 스테이셔너리 하고 이렇게 크로스 코릴레이션 자체가 이 타우 시간차에 의해서만의 함수라면은 우리는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냥 데피니션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jointly stationary process일 때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처음에 증명을 했어요. 이그샘플 한번 볼게요. X와 Y of T가 jointly stationary random process일 때 Z of T는 두 개의 그 jointly stationary random process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면 요거의 오토코릴레이션 Z of T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expected value of Z of T 곱하기 Z of T 플러스 타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T1, T2라고 해서 Z of T1, Z of T2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요거가 두 개가 jointly 그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이기 때문에 Z of T도 분명히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다 라는 거를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가 아니라 Z of T도 stationary process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T 플러스 타우 T 그래서 expected value of Z, 그 Z of T, random process Z of T의 T 플러스 타우일 때와 T일 때를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ZT 플러스 타우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XT 플러스 타우, YT 플러스 타우 대입하고 Z of T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면 우리가 XY의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
것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심플한 문제가 될 테고, 이제 리니어 시스템일 때 랜덤 프로세서를 한번 볼게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서 X 오브 T가 있으면 Y 오브 T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문제를 하나 내보면 만약에 X 오브 T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면 Y 오브 T도 무조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일까? 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예? 그럴까라는 문제죠. 즉 X 오브 T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민값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타우의 함수이다. 타우는 시간차. 가 인풋으로 LTI 시스템에 들어와서 아웃풋과 Y 오브 T가 나오면 Y 오브 T도 그러느냐,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자, 봅시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X 오브 T의 민값은 타임의 함수가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밸류이기 때문에 mx라고 놓을 수가 있고, Rx 오브 타우는 이렇게 타우의 함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Y 오브 T는 X 오브 T와 H 오브 T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거죠. Y 오브 T의 민값을 구해보면 Y 오브 T는 이렇게 되어 있는,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는 것에 expected value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expectation을 취한다는 것은 일종의 linear operation이에요. 그렇죠? linear oper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x, 이 중에서 랜덤한 것은 이거밖에 없죠. 이 x 오브 타우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타우일 때의 랜덤 베리어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우일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의 PDF로 이만큼의 웨이트를 줘서 민값을 취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보면 되고, 인티그레이션을 서로 바꿔서 먼저 x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이 값은 바로 무엇이냐면 x 오브 타우의 민값, 아까 mx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mx를 다시 밖으로 꺼내놓으면 mx 곱하기 h 오브 타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 그렇죠? 그 값이 아웃풋의 민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x 오브 t의 민값이 nx, x 오브 t의 민값이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h 오브 t는 면적이 1인 면적이 2인 렉탱귤라 형태를 가진 펄스예요. 면적이 2인, 그렇죠? 면적이 2인 렉탱귤라 펄스 형태로 네모나게 생긴 스퀘어 형태, 면적이 2인. 그러면 y 오브 t는 랜덤 프로세스인데, 그럴 경우에 y 오브 t 민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다시. 이거의 민값이 1. 얘는 면적이 2, 숫자 2인 렉탱귤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LTI 시스템의 필터라고 생각한다면 Y of T의 어떠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Y of T의 민값은 얼마이겠느냐라는 거예요. 2. 그쵸? 이거에 의해서. 알겠죠? 그쵸? 자,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보면 X of T1과 Y of T2 두 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즉 LTI 시스템에 있어서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 간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인풋 시그널 X of T와 LTI 시스템 아웃풋 시그널인 Y of T의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보려면은 X of T1과 Y of T2, 시간 T1이었을 때 랜덤 베리어블과 시간 T2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아웃풋 시그널에 그것의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을 왜 썼지? 이거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바꿔도 된다는 말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XT1, YT2는 X of T에다가 이렇게 컨볼루션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 YT2는 그래서 이것을 컨볼루션한 것은 아까 컨볼루션의 그 포뮬라에 의해서 X of S, H T2-S, S를 그냥 더미 베리어블로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가 여기가 Y of T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에 상관이 있는 것은 XX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안에다가 이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션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많이 쓸 건데 아까 여기서처럼 그거를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그냥 원샷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인티그레이션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관련이 있는 대로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익스펙테이션을 안에 관련이 있는 데에만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X of S와 전 페이지. 그렇죠? X of T1과 X of X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될 테고 X of T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둘 간의 코릴레이션은 T1과 S의 시간차로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S라고 썼어요. 그렇죠? T1-S, HT2-SS. 또 이거를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데서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S-T2를 U라고 베리어블을 바꿔봤어요. 시간 베리어블을. 그래서 여기 DS니까 DS 대신에 DU를 넣고 그다음에 T2-S 대신에 -U를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쭉쭉 나가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X, Y의 상관관계 그리고 타우는 T1-T2 무엇을 보일 수가 있냐면 인풋 시그널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면 아웃풋 시그널과는 조인틀리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것을 증명을 첫 번째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X와 Y의 코릴레이션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X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H of 마이너스 타우 즉 시스템 그 임펄스 리스판스에다가 그냥 시간만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메트리 이렇게 바꿔놓은 거 H of 마이너스 타우하고 두 개를 컨볼루션한 관계로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네, 결론적인 이야기 이거 아주 트리비얼하게 한 스텝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하겠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했단 말이에요. NX가 주어지고 HOT가 주어진다라면 이거의 민값은 얼마다 라는 거 여기 계산했잖아요. 2라고 여기에 면적이 2면 얼마다 라고 계산했죠. 자, HOT가 주어져 있어요. 인풋 시그널은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고 인풋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또 뭔지를 알고 있어요. 주어진 거가 뭐냐면 HOT가 주어져 있고 X of T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데 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무엇이다 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미리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웃풋으로 하면은 아웃풋 Y of T가 무엇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겠죠. 인풋 시그널에 얘가 컨볼루션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얘의 민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웃풋과 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얘를 시간만 마이너스 여기 바꿔가지고 서로 컨볼루션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느냐라는 걸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증명을 해보시라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민값, 아웃풋 시그널 Y of T1과 Y of T2. 이걸 두 번을 썼네. 이것도 바꿔도 된다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아웃풋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무엇이 될 것이냐? 그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쭉 증명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인풋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Rx of tau 에다가 H of tau, H of 마이너스 tau를 각 두 번 이렇게 컨볼루션 한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수식적인 데리베이션 내가 스킵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체인지 오브 베리 여기 하던 대로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근데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한 거냐면 민값이 x 오브 t고 이게 rx 타우가 주어져 있다라면 그리고 h 오브 t가 주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y 오브 t를 해석을 다 할 수 있다. statistically.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 해석 방법은 y 오브 t의 첫째 민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고 얘네 둘을 통해서 그렇죠? 또 한 가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x 오브 t와 아웃풋 시그널 y 오브 t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웃풋 시그널 자체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관계들은 이제까지 배웠던 하나, 둘, 세 개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 관계를 세 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이 연습하면 외워지게 되고 그 외워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볼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저기 막 랜덤하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시그널도 랜덤 시그널인 경우, 랜덤 프로세스처럼 그렇죠? 내가 우리 이제 이동통신, 무선통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무선통신 중에서도 이제 통신 이론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박사 때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보면 입력 신호가 매번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입력 신호가. 내가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입력된 신호의 그 세기가. 입력된 신호의 세기가 다른데 왜 다르냐면 주변 보내고 받는 그 중간의 환경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입력된 신호가 매번 만약 그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나는 요거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뭔지만 알면은 시간이 뭐가 되면 어떤 신호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 신호가 무엇일 때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랜덤한 시그널이면 그 예측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입력 신호 자체도 랜덤한 시그널일 수도 있고 아웃풋 시그널 자체도 얘가 랜덤한 성격 때문에 랜덤한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랜덤한 성격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는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얼마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베리언스는 얼마다? 베리언스를 얼마다라는 걸 아는 순간 평균부터 플럭추에이션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의 함수, 우리가 다루는 그 타임 펑션의 시그널을 다루기 위해서 랜덤 프로세스라는 걸 생각하고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얘에 대한 얘의 특징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하나씩 신호에 대한 랜덤 시그널에 대한 그 해석 방법을 이제까지 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걔의 특징을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 시그널이 있는데 이제 그 통신
앞으로 배울 통신과 지금 한 발씩 한 발씩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배우는 내용들이. 근데 랜덤 시그널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시그널이 나의 입력 신호로 오고 있는데, 이 입력 신호가 주파수 대역별로 파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을까? 라는 거를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네, 예제를 하나 줘볼게요. 이게 랜덤 시그널이에요.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거 하나의 샘플 펑션이에요.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 펑션. 그 다음에 리시브드 된 시그널을 봤더니 또 다른 형태로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경우를 1번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x of t의 샘플 펑션. 그래서 오메가 i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완전히 이제 다른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또 다른 시그널 TWI. 얘네 둘은 전혀 상관관계 없어요. 상관관계 없는데, 그러면 X of T 오메가 I. 얘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통신이론을 배웠던 간에 아무튼 신호화 시스템에서 특히 통신이론에서 배웠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얘의 파워가 얼마이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 중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계산을 해서, 그렇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걔네 면적의 그 제곱, 면적의 제곱값이 파워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풋 시그널은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파워가 얘 인풋 시그널은 어떻게 되겠느냐? 파워 값이. 그렇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파란 거와 빨간 것과 이걸 주파수 영역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데, 주파수 영역은 이렇게 F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기다가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지금 둘째 문제로 치고,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라는 거는 이런 신호가 파워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을까?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0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소리고, 그렇죠? 점점 갈수록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워가 적게 분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요 2번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죠? 또 0 부분에는 별로 분포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인데, 파란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 같죠. 빨간 거는 2번 같죠. 그쵸?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 보더라도 이게 극명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하고 이 x of t를 모든 샘플 펑션을 여기다 다 그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시간 t1만큼 딱 시프트를 한 거하고 곱했다고, 그러니까 얘를 시프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곱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시프트한 버전이에요. 이만큼 시간을 이만큼 시프트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가 이 xt1, xt2 또는
요거를 RX 타우라고 해서 T1 빼기 T2를 타우라고 논다라면 요 값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속 곱하면 되겠죠. 서로. 이게 T1, T2 요 간격이 타우라고 한다라면. 그쵸? 그쵸? 그거하고 요 빨간 것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경우하고, 그쵸? 이렇게 한 경우를 보면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냐면 내가 여기였을 때의 점, T1이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 값, T2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값은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의 경향이 어떻게 많이 변했어요? 아니면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죠. 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슬로울리 베어링하기 때문에 T1만큼 얘의 이 버전은 어디냐면은 얘 과거 값이잖아요. 요만큼 값. 그쵸? 요만큼 값의 관계, 이 정도의 관계값이 상당히 높아요. 서로 간에. 천천히 변할 경우에는. 그쵸? 그쵸?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값을 서로 곱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이 점과 이 시간 타우만큼 갔을 때 그 전의 값, 요 값이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두 개를 서로 곱했는데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값과 시간 시프트를 타우만큼 한 것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별로 없겠죠.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서로 구한 거를 우리가 RX 타우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요거가 N 델타 타우라고 합시다. N은 일종의 컨스턴트한 값이고 델타 타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RX 타우를 계산해 봤더니 임펄스 펑션에 N을 나타냈어요. 그쵸?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타우는 0일 때, 즉 나하고 나를 그냥 시간을 딱 포개가지고 서로 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 값은 n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시간 시프트를 조금만 하더라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고 0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n 제로, 타우는 0일 때, 타우는 0이 아닐 때. 타우는 0일 때만 어떤 한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거가 되냐면은 얘보다 훨씬 더 막 무지 빠르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했는데 이렇게 더 빨리 변하는 경우에는 프리퀀시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더 고주파 쪽으로 더 많이 분포가 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쵸? 자. 금방 그 느낌을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면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디파인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천천히 변한 거를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하면은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한 거하고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 즉 이렇게 합시다. 1번 RX 타우가 있고 2번 빨간 거를 한 RX 타우가 있어요. 아 이건 이제 Y라고 했죠? Y 타우가 있어요? 그쵸?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게 1번, 하나는 좀 넓게. 이게 넓은 게 2번. 그죠? 어떤 게, 요 1번 파란 거는 1, 2번 중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질까요? 이게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이에요. 아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아니라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그렸으면 어떤 거가 가질까요? 응? 얘는 시간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관계가 그렇게 그래도 꽤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조금만 멀어져도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타우가 커지면 얘는 상관관계가 적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폭이 좁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좁은 거는 넓어지고 넓은 거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한 원리로서 여기서처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것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하자는 거죠. 금방 아까 말했던 그러한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하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보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했듯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Rx 오브 타우는 Rx 마이너스 타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각각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마이너스 안 붙인 거 푸리에 트랜스폼을 컨주게이트 한 거와 똑같아요. 이거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펑션은 리얼 펑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example, x of t는 그때 우리가 했던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구했어요. 2분의 a제곱 어쩌고 저쩌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토탈 파워는 얼마냐? 이걸 더하면 돼요.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나온 것들의 면적 4분의 a제곱을 2번 더하면 2분의 a제곱이 될 것이다. 자, 파워는 아까 말한 대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덴시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Rx 오브 타우는 요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데피니션에 의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expect exponent j2파이 f 타우 해서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타우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여기에 또 d 타우가 아니라 df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미안해요. 타이포에 대해서. 여기도 F가 되는 거죠. F가 돼서, 이런 게 또 완벽하면 조금 인간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F로 붙여쓰고 보면은 타워에다 0을 대입한 거가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파워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이그샘플에서 구해보면 2분의 a제곱이다.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자, 파워 스펙트라 in LTI 시스템. LTI 시스템에서는 파워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건데 Y of t는 아까 이렇게 컨볼루션의 관계가 있고 컨볼루션 자체가 이렇게 커뮤테이티브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mean of yt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로 보면은 h of t 여기서 h of f는 h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다라고 했었을 적에 이 h of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 값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서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LTI 시스템에서 아웃풋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인풋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두 번 컨볼루션 하는데 한 번은 타임 리버설을 시켜서 컨볼루션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아웃풋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겠죠.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SYF가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두 개 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Rx of 타우는 SXF가 되고 이 두 개를 곱하면 H of F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얼 함수이기 때문에 H of T가 리얼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 컨주게이트하고 그 H of F는 같아서 H of F 곱하기 H of F의 컨주게이트 두 개 하면은 이렇게 H of F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건은 임펄스 리스판스 H of T가
리얼 펑션이다라는 조건 하에. 자, 크로스 코릴레이션도 뭐라고 했냐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아까 인풋 시그널에다가 타임 리버설을 시킨 임펄스 리스판스와 서로 컨볼루션을 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X와 Y 둘 간의 코릴레이션에 생긴 새로운 시그널이 파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했었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XY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아드 펑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아주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베리언스는 뭐냐면은 뭔지 알죠? 민값에서 얼마만큼 플럭츄에이션 되어 있느냐. 각 모든 타임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가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와이드 센시테이션 프로세서에서는 같아야 되겠죠. 시그마 제곱은 x 제곱 t, 시간 t였을 때에 이렇게 된 거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제로 미니였을 때 이야기죠. 이거는 제로 미니였을 때 이야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바로 rx 오브 제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게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노이즈 제너레이터가 뭐 n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각각은 샘플 펑션이 되지만은 일정한 시간에서 본 모든 값들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보더라도 갖고 t1일 때 보고 t2일 때 보고 tn일 때 봤더니 얘네들이 서로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각각도 가우시안이지만 걔네들 통째로 보더라도 조인틀리 가우시안 되어 있다. 라면은 우리는 그거를 가우시안 프로세스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어렵게 써놨지만 별거 아니고 어디서 보더라도 가우시안 랜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형태가 되면 우리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그샘플로 x 오브 t가 제로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고, x 오브 t의 이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그러니까 5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500과 500 사이에 숫자 5로 되어 있다면 이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의 파워 얼마예요? x 오브 t의 파워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파워가 얼마예요? 파워가 얼마야? 이거 면적이잖아요. 그쵸?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이거를 모르나? 이거는 마이너스 500과 500 사이에 렉탱귤러로 되어 있고 높이가 5인 렉탱귤러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5,00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 x3였을 때의 PDF를 구해봐라.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말을 했어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니까 어느 시간에 되더라도 x 오브 3는 뭐가 되냐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무엇과 무엇을 하면 되죠? 민값과 베리언스 값. 그렇죠? 근데 제로민 프로세스라고 했기 때문에 제로민을 가질 테고, 아까 베리언스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베리언스는 이렇게, 그렇죠? expected value of x 제곱 오브 t가 되겠죠. 아까 전에 구한 거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거는 rx 오브 제로와 같고, rx 오브 제로는 파워와 같아서 시그마 제곱이 5000. 그래서 이때 PDF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프로퍼티스는 뭐 x 오브 t가 가우시안이면 이게 리니어한 관계 때문에 아웃풋 프로세스도 가우시안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x 오브 t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면 조인틀리 가우시안 된 프로세스는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uncorrelated 한 거하고 independent 하고는 조금 달랐잖아요. 그렇죠? uncorrelated 됐다라는 건 뭘 말했죠? 뭘 말했냐면은 코릴레이션 값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각각의 조인트 PDF가 각각의 곱. 그래서 각각의
그 x, y의 expected value는 각각의 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가우시안일 경우는 두 개가 우리가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뭐 증명 같은 건 나중에 나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화이트 프로세스인데, 화이트 프로세스는 우리가 노이즈를 이제 앞으로 모델링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이렇게 형광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형광등을? 너무 어려운 영어인가? 화이트 벌브라고 해요. 화이트라는 말을 써요. 화이트, 왜 이게 하얀색에서 그런 게 아니라 화이트라는 하얀색이고 길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서 화이트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형광등에서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프로세스 X 오브 T가 있는데 그거의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를 SXF라고 하면, 그렇죠? 이것을 이름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플랫하게 컨스턴트한 어떤 한 값을 가져가지고 모든 주파수에서 똑같은 파워를 가졌을 때 이러한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를 갖는 거를 우리는 화이트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화이트 프로세스의 파워는 얼마일까? 파워가 얼마일 거냐면 얘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는데 이렇게 C 컨스턴트한 값으로 되어 있으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무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개념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화이트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쓰느냐? 첫 시간에 서멀 노이즈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서멀 노이즈는 뭐냐면은 우리 전자기기, 전자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계, 그런 데에서는 파워를 키는 순간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노이즈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전자들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런 노이즈들이 원래 신호에다가 항상 더해져 가지고 노이즈가 섞인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퀀텀 하는 사람들이 그 노이즈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아주 1900년대 초에 무지많은 연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그 노이즈의 파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해놨어요. 온도가 켜짐에 따라 그 온도에 따라서 노이즈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해놨어요. 그렇죠? 대단한 발견이죠. 그렇죠? H of F, F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뭐냐면 2 곱하기 엑스포넌트 위에 KT HF 마이너스 1. H는 플랑크스 컨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고, K는 볼츠만 컨스턴트,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는 temperature in Kelvin, 그리고 이 룸 템퍼레이처일 때 T는 300도인데 그때 SNF를 F에 따라서 쭉 그려보면 2 곱하기 10의 12승이니까 기가헐츠는 10의 9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9승에다가 3승을 더한 거니까 200기가헐츠죠. 그쵸? 200기가헐츠에서 겨우 조금씩 떨어져요. 이 파워가. 그 파워 스펙츄럴이, 그 노이즈의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를 봤더니 200기가헐츠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파워가. 그런데 200기가헐츠를 넘어가면서 노이즈 파워는 조금 분포들을 봤더니 노이즈가 이렇게 생긴 노이즈를 봤더니 얘 파워를 봤더니 200기가헐츠를 넘어가니까 파워가 그 이전 것보다 90% 정도로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주파수 대역폭은 대부분 200기가보다 훨씬 적은 이 대역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신호들은 이러한 노이즈 위에서 만약에 더해진다면 그 노이즈가 화이트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라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알았죠? 서멀 노이즈에 대해서. 자, 화이트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뭘 말을 하냐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N of T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인데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계산했더니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있는데 걔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하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프리 트랜스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화이트 가우시안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플랫하고 이 높이를 2분의 n 여기를 제로 2분의 n 제로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분의 n not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nut not 그렇죠? 그래서 n 제로 over 2 또는 n not over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아주 트레디셔널한 노이즈 화이트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그 높이를 크기를 2분의 n 제로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임펄스 펑션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임펄스 펑션이 왜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들에게 다 존재하는 것처럼. 자, 서멀 노이즈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서멀 노이즈는 그 다음 서멀 노이즈는 제로민 프로세스다. 제로민. 세 번째로 프로퍼티 3는 서멀 노이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다. 그리고 서멀 노이즈는 화이트 프로세스인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2분의 n 제로다 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성질을 가진 화이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앞으로 다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이즈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아까 N of T 그런 성격을 가지는 노이즈 프로세스가 이런 LTI 시스템에 통과됐을 때 아웃풋 시그널을 X of T라고 하면 이제 X of T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X of T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무엇하고 관계 있느냐? 얘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냐면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이거의 젤도치 한 거의 제곱이라는 걸 아까 증명을 했는데 그걸 대입을 해보면 2분의 n 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예제를 들어보면 LTI 시스템 H of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H of F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이렇게 렉탱귤러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FC, FC를 그 중점으로 해서 서로 시메트릭하고 여기 길이는 2W로 되어 있는 거죠. 2W, 양쪽이 2W.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N of T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2분의 N0. N0, 2분의 N0. 라고 이 그림을 빨리 머릿속에다 외우고 요 길이가 얼마야? 2W. 그렇죠? 여기도 2W.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X of T의 파워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어떻게 되고 그 파워는 얼마일까? X of T의. 자, 아까 요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n0 곱하기 이것을 제곱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제곱해도 똑같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의 파워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n0 곱하기 이 면적을 구하면 되죠. 이게 2w니까 n0w 여기 n0w 두 개 더하면 2n0w가 이거의 파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필터드 화이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제 아주 이거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